자, 33번. 요것도 빈칸 문제인데, 요거는 빈칸의 위치를 봐보면, 빈칸이 중간쯤 왔죠? 그죠? 요거는 빈칸 문장을 먼저 읽어보면 좀 도움이 돼요. 빈칸 문장부터 먼저. 자, 가볼까? 빈칸 문장. 자, we can actually. 우리는 실제로 뭐뭐 할 수 있대요. 아직 뭔지 모르지만. 자, by ing 어떻게 썼겠지? 뭐뭐 함으로써 이건데, tracking. 트랙이 뭐지? 추적하다요. 그럼 뭐를 추적함으로써 how your body subconsciously sweat. 자, 너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sweat, 땀을 흘리는지. 다시 한번 너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땀을 흘리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요구할 수 있대. 자, 그러면 너의 신체가, 우리의 몸이 땀을 흘린다는 얘기가 나오나 봐. 그리고 땀을 흘리는 거를 우리가 추적을 하면, 알게 되면 뭐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글이죠. 그죠?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읽고 가보자 이거지. 아직은 몰라. 이렇게 읽어보는 거야. 어쨌건 우리의 몸에 땀 흘린다 라는 얘기에 관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알게 됐을 때, 추적하게 됐을 때 뭐 할 수 있는지, 요거에 관련된 문제인 거지. 이렇게 감을 잡고 시작을 하는 거야. 가보자. 자, 첫 문장 가봅니다. Our skin conducts electricity 나는데, 얘들아, conduct라는 단어가 동사예요. 무슨 뜻이지? 이게 전도하다. 전도가 뭐냐면 열이나 전기 같은 걸 전달하는 걸 전도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의 피부는 electricity, 전기 나오네, 그지? 전기를 전도한다는 거야. 전기를 전도하는 건 전기를 전달한다라는 거죠. 자, more or less, 다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단어 수거는 꼭 기억할까?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 뭐뭐에 따라. 자, 뭐에 따라서? our emotion, 우리의 감정에 따라. 근데 얘들아, 쌤이 이 단어를 왜 꼭 외워달라고 했냐면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까? 다시. 자, 우리의 피부가 전기를 전달한다는 내용까지는 어렵지 않아. 근데 더 잘 전달할 수도 있고 더 잘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야. 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먹어봐. depending on은 뭐뭐에 따라라고 했잖아. 예를 들면 국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인생은 대학 학벌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해봐. 그러면 뭐가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학벌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했을 때 학벌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죠. 그거까지는 이해가 될까?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뭐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야? 피부의 전도, 그지? 전기 전도율. 이해가 될까요? 다시 한번. 전기 전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란 얘기야? 우리의 감정. 그래서 depending on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 뒤에 있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핵심어야. 방금 쌤이 아까 예문 들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생은 학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 뭐뭐에 따라라는 말 뒤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중요한 단어야.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전기를 더 잘 효율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떨 때 우리의 피부가 어떤 감정 상태일 때 더 잘 전달하는지, 어떨 때 감정 이 전도를 잘 못하는지, 이걸 찾으면 끝나는 질문이에요. 자, 가볼까? 자, we know that. 잘 봐. know라는 단어도 그냥 알고 있다 해석할 게 아니라 뭐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써볼까요? 뭐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 that부터 어디까지냐면요. 문장 끝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지금 여기가 사실 내용일 거거든. 사실 내용. 자, 우리는 어떤 사실 내용을 알고 있냐면, 그 다음 잘 보세요. 여기 when도 접속사지?
그럼 when부터 어디까지는 한 덩어리예요? 자, when we are emotionally stimulated.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슬프거나 혹은 any intense emotion, 이게 강렬한이거든? 어떤 강렬한 감정을 우리가 이렇게 겪을 때. 됐어요? 그러면 이 when부터 여기까지는 싹 버려지는 부분이지. 그 다음에 주절이 어디야? 대다음에 나오는 주절이 여기. 우리의 신체, 몸은요, 뭐 한대요? 땀을 흘린대요. A tiny bit, 약간. 아주 약간, 아주 조금 땀을 흘린대요. 다시. 우리가 뭐 할 때?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감정을 느낄 때겠죠. 이해가 될까? 감정을 느낄 때 우리의 신체는 뭐 한다? 땀을 흘린다. So little.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접속사 대시 이렇게 생략돼 있어요. 그러면 소대꿈은 기억하지? 너무 적어서 뭐 할 수 없지? We might not even notice.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 알아차리지 못하긴 하겠지만 사실이 뭐냐면, 사실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아. 즉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뭐 한다? 땀을 흘린다. 다시 뭐 할 때?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니까 감정 느낄 때죠. 우리가 감정을 느끼면 이게 뭐로 이어져? 땀 흘린다고. 됐지? 간단하죠? 우리가 감정 느끼면 땀 흘린다고. 자, and when those tiny drops of sweat, 이게 뭐야? 이게 땀방울이야. 이러한 아주 작은 땀방울들이 뭐 할 때? appear, 나타날 때 이건데, 얘들아, appear는 시험 문제 문법 나올 수 있어요. appear는 자동사기 때문에 뭐가 안 돼? 수동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틀릴까? are appeared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쓰세요. are appeared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작은 땀방울들이 나타날 때, 그럼 땀을 흘리는 거죠. 땀방울이 나타난다는 건. 자, our skin, 우리의 피부가 get more electrically conductive 나왔는데, 얘들 여기서 get은 이 형식이에요. 무슨 상태가 되다 라고 써볼까? 무슨 상태가 되다. 그럼 여기가 바로 보어 자리야. 우리가 보어 자리에는 올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형용사는 올 수 있지만 누구는 올 수 없다? 부사는 올 수 없다. 그래서 얘는 올 수 있지만 부사는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 conductive 자리도 원법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부사 안 되는 거야. conductively 안 됩니다. 여기 ly 붙으면 안 되는 거야. 자, get 형용사 어떻게 해석한다고? 무슨 상태가 되다. 알겠지? 그럼 다시. 어떨 때요? 이러한 작은 땀방울들이 나타날 때,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땀을 흘릴 때. 우리가 땀을 흘릴 때 우리의 피부는요. 어떤 상태가 된대요? conductive한 상태가 된대요. 어떤 상태?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지? electrically니까 전기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전기를 더 잘 전달하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지? 자, 다시. 우리가 땀을 흘리면 어떤 상태가 돼? 전도를 더 잘하는 상태가 돼. 그럼 다시 여기 부분. 우리 감정 느끼면 땀 흘린다고 했고, 결국 이 땀 흘리는 건 뭘로 이어진대? 여기 읽어보니까 전도를 더 잘하게 되죠. 이해가 됐어? 요 내용으로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감정을 느끼면 땀을 흘릴 거고, 아주 작지만, 땀을 아주 조금만 흘리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뭐하는 상태가 된다? 전도를 더 잘하는 상태가 된다. 이 얘기예요. 요 내용이 지금까지의 내용인 거야. 알겠지? 정리해야 돼. 자, this change in sweat gland인데, 이 땀샘 활동이거든? sweat gland가 땀샘이고 activity가 활동이니까 땀샘 활동에서의 변화예요. 다시 여기 잘 봐야 돼. 이것이 바꾼다 해석하면 안 돼. 잘 생각해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이려면 this 답이 change 그대로 쓰는 건 맞아요? 말이 안 맞잖아. 만약에 이게 동사가 됐으려면 changes가 될 거야지. 그지? s가 붙었어야 되는데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야. 그럼 뭐야? 명사지. 그럼 이 변화 이렇게 봐야지. 어디에서의 변화? 땀샘 활동에서의 변화. 다시 한번 땀샘 활동에서의 변화가 얘기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지? 땀을 흘리게 됐죠. 그리고 this change가 주어. 동사 어디 있게? 바로 happens. 얘가 동사죠. 여기 s 왜 붙어 있을까? 주어가 단수니까. 단수 동사 써야죠? s 빠지면 틀린다. 그리고 항상 동사랑 준동사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happening 안 돼. 안 된다고 쓰시고 happening 안 됩니다. s가 빠져도 안 되고 happening도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얘도 자동사야. 얘들아. 얘도 자동사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되겠어요? 수동이 안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 하나도 뭐가 안 돼? is happened 안 돼요. 안 되는 게 많죠. 다시 한번. happening 안 되고요. s 빠져도 안 되고요. 이해가 될까? is happened도 안 돼요. 세 가지가 다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게 많거든 이 자리는. 그래서 학교 내신이라면 나오기 딱 좋은 자리인 거야 여기가. 자, 이러한 땀샘 활동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without your conscious mind. 너의 의식적인 생각 없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난다는 얘기야? 너의 의식적인 생각이 having much say in the matter. 자, 너의 의식적인 생각이 뭐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하지 않고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방에 갑시다. 이 부분을 그냥 한 방에 갈게요. 쉽게.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라고 써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쌤이 한 방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unconsciously. 무슨 뜻? 무의식적으로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야. 그래서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됐죠? 자, 다시 한번 지우기 전에 우리가 감정을 느끼면 땀을 흘리게 되고 땀을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될 건데 전기 전도를 더 잘하는 상태로 바뀔 거야. 근데 그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이 과정은. 내가 의식해서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들은 무의식적으로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 단어를 써요. 하나는 unconsciously를 쓰고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automatically. 쓸 수 있지? automatically. 요거 automatically. automatically가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란 뜻이죠? 자동적으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이게 바로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란 뜻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라는 표현을 기억할 때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돼. 하나는 unconsciously, 또 하나는 뭐야? automatically.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됐지? 자, 여기까지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 자, if you feel emotionally intense.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면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느끼면 이거지.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느낀다는 게 무슨 말이야? 강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지. 그지? 너가 강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요. You are going to notice an increase in. 얘들아, increase는 증가인데 어디에서의 증가예요? 알겠어? 어디에서의 증가를 알아차리게 될까? Sweat gland activity. 그러면 땀샘 활동에서의 증가를 알아차리게 될 거다. 얘들아, 땀샘 활동의 증가는 결국 뭐 한다는 얘기겠어?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는 얘기겠죠. 이해가 됐지? 다시 한번. 아, 내가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느껴? 즉, 강한 감정 상태가 되는 거야. 감정을 많이 느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 땀샘 활동이 증가가 있을 거라고. 그럼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this is particularly useful.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래? 유용하대. 도움이 될 거래. 플러스야. 자, from a scientific viewpoint. 얘들아, viewpoint는 관점이라는 뜻인데 perspect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perspective. 이것도 관점이야. 관점. 그래서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아주 매우 유용한 거야. 유용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because 나왔어요. 다시 한번
유용하다, 도움이 된다가 결과야. 이게 왜 도움이 되고 좋은 건데 여기가 원인이겠죠. 그지? 그럼 왜 도움이 되는 건지 얘기할 거야. It allow us to. 얘들아 allow 많이 봤어? 몇 형식? 5형식. 그래서 목적어, 그 다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썼니? to 부정사를 썼죠. 어법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여기? to put 자리 어법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야. 항상 목적격 보어는 어법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 허락하다 말고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 자 다시 한번. 왜냐면요 그것이 뭔데? 앞에서 찾아볼까? 땀샘 활동의 증가죠. 써볼까요? 이시 뭐라고? 땀샘 활동의 증가. 자, 땀샘 활동의 증가. 다시 얘기하면 땀을 많이 흘리는 거거든. 자, 이것은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해줘? Put an objective value on subjective state of mind. 아, 지금 보면 중요한 단어가 좀 나왔어. 우리가 객관적인 가치를 놓을 수 있게 해줘. 이게 객관적인이죠? objective. 객관적인 가치를 할 수 있게, 놓을 수 있게 해줘. 객관적인 가치를 놓는다라는 건, 얘들아, 다시 한번. put value on이 수거예요. 객관적인 가치를 놓는다. 가치를 놓는다라는 건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는 거야. 다시 한번. 객관적인 가치를 놓는다라고 얘기한 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자, 근데 뭐에 대해서? on이 뭐뭐에 대해서야. 뭐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될까? subjective 무슨 뜻이야 이건? 이건 주관적인 마음 상태에 대해서,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인 가치를 놓을 수 있다는 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야. 됐지? 그럼 다시 마음 상태에 대해서, 주관적인 마음 상태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게 한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한다. 해석 정리할까요? 정리하세요. 자, 마음의 주관적인 상태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게 한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한다. 정리하시면 평가하다의 단어, 평가하다의 단어들을 좀 외워야 될 것 같아. 얘들아, 평가하다의 단어는요. evaluate, assess, estimate. 자, 얘네들은 기본 단어들이니까 외우세요. 얘네들이 평가하다예요. 평가하다.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주관적인 마음 상태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게 한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지. 그게 뭐였어? 뭐가 이렇게 가능하게 해줬어? 땀샘 양의 증가, 땀샘 활동의 증가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거지. 얘는 우리가 곤란할 때, 곤란한 감정을 느낄 때 땀 흘리죠. 반대로 생각하면 얘가 땀을 많이 흘리네? 그럼 뭐 한다는 얘기? 얘 거짓말하고 있거나 뭔가 좀 곤란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마음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젠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됐어? 이게 이 지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거야.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아까 우리 읽었던 빈칸 문장이에요. 자, 우리가 실제로 요거 할 수 있다고 했지? 뭐 함으로써? By tracking, 자, how your body subconsciously sweat. 그쵸? 너의 몸이 subconsciously가 이게 바로 unconsciously하고 동의어예요. 무의식적으로. 얘도 무의식적으로야. 무의식적으로 너의 몸이 어떻게 땀을 흘리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요구할 수 있대. 지금까지 내용이 뭐였다고? 우리 땀 흘리는 거 뭐 알 수 있다고요? 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했지. 그치?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구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구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써볼까요? 한글로? 빈칸에.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그 얘기 하는 거죠. 우리가 주관적인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했다라는 건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객관적으로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by running a bit of electricity through your skin. 뭐 함으로써? run은 흐르게 하다의 뜻이거든. 뛰다 말고. 그럼 약간의 전기를 흘리는 거야. 흐르게 하는 거야. 어디를 통해서? 너의 피부를 통해서 전기를 흘려보는 거지. 그럼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전기가 잘 통하겠죠. 그지? 그러면 전기가 조금 흘려봤을 때 전기가 많이 통하더라. 그럼 얘가 어떤 상태야? 땀을 많이 흘리는 상태고.
땀을 많이 흘리는 상태면 얘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될까? 잘 보세요. 자, we can then turn subjective, subconscious experience of emotional intensity. 여기 구조 잘 봐. turn into. 뭐예요? 그럼 수거를 먼저 써보면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라는 뜻이야. A를 B로 바꾸다. A를 B로 바꾸다. 그럼 우리는 subjective 뭐하고 주관적이고 무의식적인 experience of emotional intensity 뭐야? 감정적인 강도, 세기의 경험을 뭐로 바꿀 수 있죠? 다시 한번 쉽게 가면 주관적인 것을 그지? 주관적이고 무의식적인 것을 뭐로 바꿀 수 있을까? 객관적인 숫자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구나. 수치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 원래 주관적이고 측정하기 어려운 건데 이걸 뭐로 쓸 수 있다는 거? 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객관적인 숫자로 바꿀 수 있다고. 여기까지는 돼요? 자, by figuring out인데 figure out은 뭐뭐를 알아내다거든. 그럼 뭐를 알아냄으로써 how good your skin gets. 자, 여기 구조 잘 봐야 됩니다. 문법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good 자리에 일단 well이 안 된다고 쓸까요? well 안 된다고? 자, 요거 문법 하나 정리 좀 하고 갈게. 우리가 how라는 단어는 뒤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거든.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가 오는데 여기에 형용사가 답일지 부사가 답일지는 이 뒤에 있는 동사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지? 근데 동사를 봐보면 뒤에 get이라는 단어가 왔고 get이라는 단어가 쉽게 이해하면 become이랑 똑같아요. 무슨 상태가 되다. 그럼 몇 형식이지? 2형식이죠. 2형식이면 뒤에 보어 나올 자리잖아. 다시 얘기하면 여기 동사라는 자리에 얘들아 여기 동사 자리에 몇 형식 동사가 왔어? 2형식 동사가 왔단 말이야. 2형식 동사가 왔으면 형용사랑 부사 중엔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부사를 쓰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부사는 안 됩니다. 보어 자리는 부사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굿은 될 수 있지만 well은 안 된다고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까? 내신이면 선생님들이 문법 문제 꼭 낼 겁니다. 잘 보셔야 돼 여기는. 그러면 너의 피부가 얼마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how는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자, 그리고 수거 하나. 원래 be good at인데 뭐뭐를 잘하다거든. 근데 비동사 대신에 get을 쓰는 거거든. get good at을 하면요. 수거 따로 써볼게요, 쌤이. get good at 하면 뭐뭐를 잘하게 되다야. 뭐뭐를 잘하게 되다. 그러면 너의 피부가 얼마나 더 잘하게 되는지를 알아냄으로써 해석될까? 뭐를? transferring. 얘들아, transfer가 뜻이 뭐야? 전달하다야. 그럼 뭐를? 전기 훈류니까 이게 전류라고 해. 전류. 이걸 전류라고 하거든? 그럼 전류를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 그지?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를 뭐함으로써? 파악함으로써, 알아냄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subjective,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인 숫자로 바꿀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해석 됐을까요? 됐을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리는 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얘가 얼마나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지, 즉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하는지를 파악해 보면, 그지? 우리가 이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객관적인 수치화로 맞출 수 있다는 거지. 이걸 정량화라고 해요. 정량화. 정량화라는 게 뭐냐면 수치화 시키는 거야. 예를 들면 너가 엄마한테 등짝을 맞았어.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 거야? 자, 1부터 10까지. 1이 가장 약한 거고 10이 가장 센 거야. 너가 엄마한테 등짝을 맞았을 때 그 세기가 얼마인지 숫자로 한번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맞은 게 한 9 정도 돼요. 그럼 세게 맞았다는 얘기지. 그렇게 내가 어떤 고통을 느낀 것도 주관적인 거죠. 원래는. 근데 그거를 쌤이 방금 보기 어떻게 줬지? 야, 이거 1부터 10까지 중에 강도 중에 몇 번째 정도 거야? 숫자로 매기면 어느 정도야? 라고 얘기한 거 있지. 이게 정량화야. 알겠어요?
정량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수치로 나타내기 힘든 걸 숫자로 나타내는 것, 그걸 우리가 정량화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학교 내신에서 한국말로도 낼 수 있어. 정량화라는 말을. 알겠지? 지금 이 글은 감정, 주관적인 감정을 숫자로 나타내는 거니까 정량화 시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전류를 얼마나 우리의 피부가 잘 흘려내냐. 이걸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이 아이의 감정 상태를 뭐 할 수 있어? 수치화니까 정량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라고.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자, measure가 측정하다야. 그래서 뭐 할 수 있대? Your emotional state. 감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감정 상태를 정량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될까? 자, 그렇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감정 상태를 정량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제목을 한번 보세요. 쌤이 써놓은 거. 자, quantify. 얘들아,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quantify라는 단어가 정량화하다야. 정량화하다. 그럼 정량화하는 것이죠. 뭐를? 감정의 강렬을. 그러니까 세기지. 감정적인 세기를 뭐 하는 것? 정량화하는 것. 될까요? 자, 뭐 함으로써? By measuring skin conductance. 피부 전도를 측정함으로써야. 자, 피부 전도를 측정함으로써란 얘기는 얘가 얼마나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감정의 세기를 정량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보기로도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선생님이 한국말로 정량화를 쓸 수도 있어요. 알겠지? 내신에서는. 그래서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객관적인 수치화할 수 있다는 건 정량화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 측정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이해가 됐을까? 그래서 감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감정 상태를 뭐 할 수 있다? 숫자로 나타낼 수 있구나. 정량화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됐어요? 다시 한 번 더.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야. 우리가 느끼는 감정 상태는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뭐 할 수 있다? 수치화 나타낼 수 있다. 수치화 시킬 수 있다. 정량화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 됐을까?